도대체 지금 어딜 가겠다는 게냐? 한국에는 뭐하러 가려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전 꼭 갈 거예요. 여기 한국 여행을 가는 것으로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뭉클입니다. 한국에 대한 동경과 증오를 품은 가족이 한 집에서 함께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재 많은 일본 가정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선 차이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에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사회에서 세대별 시각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간의 차이를 없애고 가족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꼭 가고 싶은 손녀와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사는 하루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자주 주변 어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세대는 한국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아 자란 것 같아요. 가끔 어른들이 한국의 가수나 배우들을 이상하게 보는 모습에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또래에서는 그런 관점이 어색하게 느껴지죠. 어른들은 한국 아이돌 음악을 뛰어난 외모를 내세운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보고 비난하는데, 세계적으로는 한국 음악이 대단하게 인정받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세계를 열광시켰다고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현재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음식, 문화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한국의 성공과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저에게 단연 1등은 바로 K-팝입니다. 제가 K-팝에 빠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먼저 K-팝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아름다운 가사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기도 해요. 또 한국의 아티스트들은 음악을 통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해서 항상 새로운 음악을 듣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특히 아이돌 그룹들은 각 그룹마다 독특한 컨셉과 퍼포먼스로 제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K-팝은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의상, 댄스, 외모, 그리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의 아름다움과 다양성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K-팝은 팬들 간의 국경을 뛰어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능케 해주었어요. 인스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K-팝은 저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인스타에서 새로운 경험과 친구를 만나게 해주었고, 음악을 통해 세계 각지의 팬들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K-팝은 이제 제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에겐 한국에 꼭 가서 K-팝 콘서트를 눈앞에서 보고 말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표를 예매하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우리 집에 계신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따라하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날 게 뻔하죠. 게다가 할아버지는 이미 90년대에 한국에 다녀오셨던 경험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과의 격차가 너무 나서 일본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하는데,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에 다녀와 보셨으면서 너무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으시거든요.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의 눈치가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했죠. 부모님도 제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고 할아버지한테만 이샨에 다녀온다고 말씀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이샨에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으셨죠. 그런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만 제가 말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샨에 간다고 해놓고 실수로 여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할아버지는 눈치채셨고 한국에 가는 거냐고 물으셨죠. 그렇다고 대답했고, 거기를 왜 가냐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어요. 잠시 후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저한테 잠깐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대화했는데 할아버지 세대 때의 한국과 지금 세대가 느끼고 있는 한국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다며, 할아버지가 다녀오셨던 90년대에도 반일 감정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면 지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반일 감정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이 많이 성숙했고 발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서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 없이 잘 다녀오면 할아버지께서도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제가 정말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게 되면 앞으로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죠. 저도 그러겠다고 할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할아버지가 그냥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또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이렇게 진중하게 이야기하시니 솔직히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시기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정말로 방출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 나라들은 안 된다며 방출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생각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아요. 저도 오염수가 정말 나쁘지 않다면 차라리 일본의 땅에 버리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 없는 저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말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도 지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 어디든지 가는 게 눈치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는 했습니다. 하필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조금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절친한 친구인 아야카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국 여행지들을 둘러봤어요. 한국의 광팬인 제가 이렇게 한국에 처음 오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한국의 거리 모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작 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교차했습니다. 경복궁을 포함해서 주변의 삼청동, 인사동을 다 둘러봤습니다. 너무나 예쁜 곳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녔던 모든 카페나 기념품 가게들 그리고 식당들에서 저희는 일본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반일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혹시라도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고민했던 시간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심지어 카페에서는 저희가 일본에서 온 사람들인 것을 알고 일본어를 써주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관광지랑 전혀 상관없는 숙소 근처였는데 카페 점원은 자신이 일본어 공부를 했었다며 진심으로 저희를 반겨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저희는 어디에서도 뒤에서 한국어로 저희를 흉보거나 일본을 욕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일본에 있을 때 한국인 관광객이나 중국인 관광객이 있으면 뒤에서 소곤소곤 일본어로 흉을 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듣고 있자면 너무나 부끄럽고 같은 일본인으로서 너무나 창피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을 오히려 환영해주면 환영해주었지 욕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장소에서 그랬습니다. 물론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인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들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나름대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예쁘고 감성 있는 카페에 자주 들렀던 저희 일행은 일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저희 뒤 테이블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저희 셋은 정말 조용히 소곤소곤 대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일본 사람인 것을 들키지 않도록요. 저희 뒷테이블에는 남자 2명이 대화하고 있었고 일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죠. 남자들의 목소리는 크고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혈기왕성함을 통제 못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 반일 감정을 나타내는 젊은 한국 사람들은 꼭 조심하라고 하셨던 말도 떠오르고 솔직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인인 것을 알고 해코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긴장했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다 알아듣는 저희는 분위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조용히 일어나서 카페를 빠져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컵을 정리하다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였겠지만 긴장하고 있던 틈에 아야카가 놀랐고 동시에 일본어로 깜짝이야라고 크게 말해버렸습니다. 뒤 테이블 한국 남자들과 저희는 눈이 마주쳤고 저는 곧바로 죄송합니다. 다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더 놀라서 뒤에 일본분이 계신 줄 알았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놀라버린 아야카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고 뒤에 한국 사람들은 아주 크게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한테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들을 보고 계속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했고 아야카도 험악한 분위기가 아닌 것에 안심하며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한국 남자 일행들은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고 일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은 아니었다며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을 본 적도 없어서 옆 테이블에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한국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며 사과의 의미로 조각 케이크를 주문해주고 카페에서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게 될까봐 너무 미안하다며 끝까지 사과해 주셨습니다. 저와 아야카도 사실 일본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비난받고 있는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뭐라고 했어도 할 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무고한 일본인과 별개로 생각해 주시는 한국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명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원치 않는 갈등을 마주칠 뻔했지만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내가 내기에서 이겼다며 앞으로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뒤로 제가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번에는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던 90년대의 한국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023년에 한국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으로 여행 온 하루나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더불어 할아버지와의 갈등도 원만히 해결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많은 가정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한국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 차이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시선 차이로 세대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을 바라보는 세대별 시선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이런 차이를 잘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감동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감동뭉클한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